네, 제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보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논문 표절 예방 시스템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거고요. 오늘 교육의 순서는 이 논문 표절 예방 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계정 생성, 논문 유사도 검사 이런 것들을 위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에게 가장 문의가 많이 오는 계정 생성 방법과 학위 논문 제출 관련 절차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먼저 표절 예방 시스템 터니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표절 예방 시스템은요, 논문 및 과제의 이 텍스트 유사도 검사를 진행을 해서 사전에 표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제가 빨갛게 강조를 해놓은 것과 같이 이 시스템은 표절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이지 표절을 검사하거나 적발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표절 예방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요, 웹페이지나 주요 신문, 학술지 논문, 기사, 단행본 등 이런 다양한 출판사들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유사도를 확인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과제나 보고서, 그 자료와 이제 터니딘 DB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의 서로 텍스트 유사도 검사를 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 결과를 유사도 퍼센티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제출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은 한글, PDF, 워드 다양한데요. 이따가 뒤에서도 한 번 더 나오겠지만 학위 논문 제출 목적으로 유사도 검사를 진행을 하신다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PDF로 변환하여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권장하고 있는 이유는 검사 속도와 용량 때문인데요.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아까 제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와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자료를 서로 유사도 검사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유사도 검사 대상 DB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엘스비어, 스프링거, 와일리, 옥스포드 등등 학술 출판사와 앱스코, 웹 오브 사이언스 등등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자료와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근데 당연하겠지만 출판된 논문이 바로 이 터니딘 유사도 검사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한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 작업 기간을 거쳐서 논문이 이 유사도 검사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어제 나온 논문이 바로 이 터니딘 유사도 검사 대상 DB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걸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터니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 터니딘 시스템에 대한 이용 안내를 찾을 수 있는 경로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연구 수업 지원의 논문 작성 가이드의 표절 예방 및 연구 윤리라는 이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제일 먼저 오늘 교육할 표절 예방 시스템에 대한 이용 안내 페이지가 제일 먼저 뜹니다. 이 페이지에서 계정 생성 방법이나 터니딘 이용 방법이나 매뉴얼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저희가 한 1년을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이용 방법도 문의가 많이 오지만 연구 윤리에 대한 가이드나 지침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한 올해 초부터 교내외 연구 윤리 관련 지침과 우리 도서관 소장 자료 중에 연구 윤리와 관련되는 책들을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탭을 통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학원 학위 논문 제출 시즌이 되면 가장 문의가 많이 오는 계정 생성 방법에 대해서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내해드렸던 표절 예방 및 연구윤리 안내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터니딘, 이 표절 예방 시스템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계정 새로 만들기라는 링크가 있고요. 이 계정 새로 만들기에 사용자 프로파일 만들기 학생으로 들어가 보시면 신규 학생 계정 만들기라는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 패스워드라는 걸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 패스워드가 우리 학교의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 패스워드를 말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한 걸 보면 아시겠지만 터니딘이라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개인 계정을 만드셔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개인 계정을 만드실 때 우리 학교의 클래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라는 걸 입력을 하셔야만 계정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하시는 건 요 표절 예방 시스템 이용 안내 페이지 안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아래쪽에 계정 생성 방법 학생 이쪽 영역에 보시면 클래스 아이디, 클래스 등록 패스워드 확인 클릭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우리 학교의 클래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 패스워드를 요 신규 계정, 학생 계정 만들기에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 패스워드에 입력을 하시고 뭐 기타 성, 이름, 뭐 이메일 주소, 보안 질문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개인 계정을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건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이 계정을 만드시게 될 텐데요. 이 이메일은 반드시 우리 학교 이화 메일이나 이화인 메일로만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뭐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본교 재학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뭐 네이버나 지메일, 다음 이런 상용 메일로 가입을 하시면 그 계정이 불시에 삭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화인 메일로 가입을 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면 그 계정 역시 주기적으로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니딘 계정을 만들긴 만드셔야 되는데 우리 학교 메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 우리 학교의 클래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고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정을 다 만드신 다음에는 실제로 유사도 검사를 진행하시게 될 텐데요. 계정을 만들고 우리 학교의 클래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보시면 이런 클래스 화면이 뜹니다. 우리 학교 클래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오게 되고요. 요 우리 학교 클래스 명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총 10개의 보관소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0개의 보관함이 나오는데요. 이 10개의 보관함에 보면 논문 및 과제 검사, 유사도 검사 및 DB 저장, 지적재산권 보호 목적이라고 떠 있는 과제함이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9번, 10번에 해당하는 미저장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B 저장과 DB 미저장은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학위 논문이든 과제든 보고서든 그런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그 자료의 내용을 터니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보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를 가지고 논문 유사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유사도 검사를 진행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제출한 논문의 내용을 유사도 검사 대상으로 삼게 되고요. 미저장을 하게 되면 유사도 검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 논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DB 저장함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저장이 되는 게 싫으시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저장함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학위 논문 제출 목적으로는 저장함이든 미저장함이든 어느 쪽에 제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그 의사에 따라서 뭐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제출 버튼이 있는데요. 요 파란색 제출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유사도 검사할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이제 유사도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권장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위 논문 제출 목적으로 유사도 검사를 진행하신다면 한글이나 워드 파일보다는 PDF로 변환을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는 게 검사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이 터니딘 유사도 검사를 제출할 수 있는 파일의 용량과 페이지 제한이 있습니다. 뒤에 다시 한 번 더 나오겠지만 40메가 400페이지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뭐 한글 파일로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림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면 40메가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글 파일을 PDF로 변환을 하시면 PDF로 변환했을 때 40메가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나 페이지 그리고 검사 속도 때문에라도 가급적이면 PDF 파일로 변환해서 제출할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검사를 여러 번 돌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0개를 전부 다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권장드리는 거는 가급적이면 시간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보관소에 계속해서 재제출을 할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1번부터 8번까지는 저장함, 그리고 9번부터 10번까지는 DB 미저장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장함에 1번부터 8번까지 전부 다 쓰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A, A-, A-, 이렇게 조금씩 수정된 논문의 내용들이 터니딘에 전부 저장이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근데 1번에 또는 9번에 계속해서 재제출을 하시게 되면 터니딘에는 그 파일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재제출을 할 때는 이 유사도 검사 결과가 약 24시간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한 보관소에 계속해서 재제출을 하실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뭐 당장 교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상황에서 유사도 검사를 한 번 더 돌려야 되는데 뭐 다른 뭐 그 상황이 만약에 처하신다면 그냥 다른 보관소에 또다시 제출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장사항입니다. 재제출을 계속해서 같은 곳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그 화면에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사도 검사를 진행할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업로드를 하는 화면인데요. 여기 뭐 성 이름은 여러분들 가입할 때 입력한 성 이름이 입력이 되겠고요. 제출물 제목에는 여러분들 논문 제목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에서 선택하기 누르시고 이제 제출하실 파일 선택하신 다음에 업로드 누르시면 이런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제출한 파일의 용량과 페이지 수 그리고 옆에 페이지 미리 보기 이런 화면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제출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 다음에 과제 수신함으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아까 그 제출했던 보관소 10개 있는 그 화면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나오지만 이 유사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파일의 한계는 40메가 그리고 400페이지 미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파일에 대해서만 유사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사도 검사 파일 업로드가 끝나면 이런 다시 과제 수신함으로 가기 누르면 이런 화면으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유사도 검사가 완료된 화면을 캡처했기 때문에 유사도 검사 53% 이 막대가 표시가 됐는데요. 이 유사성이라고 나오는 이 53% 수치가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와 터니딘 DB에 있는 다른 자료와의 단어 유사도 일치 결과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제출한 논문의 단어가 100개가 있다면 그 중에 53개가 터니딘에 있는 자료와 유사하다면 53%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사도 막대를 클릭을 하면 자세한 유사성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사도 검사 결과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거 클릭하셔야 되냐는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요 막대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유사도 검사 결과 상세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출한 본문에서 유사한 부분과 그리고 터니딘이 가지고 있는 DB의 그 텍스트 유사한 부분이 이렇게 서로 각각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의 단어가 10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00개 중에 53개의 단어가 유사하다라고 표시가 되는 이 퍼센티지가 표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 개요일치 항목을 보면 어느 출처와 각각 얼만큼 유사한지 표시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요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그 출처 안에서도 세부 문서 단위들끼리 어떻게 유사한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요 예시로 잡은 화면은 실제로 LG경제연구소나 뭐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텍스트를 표절을 한 다음에 그
유사도를 얼마나 잡아내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이 예시 화면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제가 LG경제연구소의 자료를 표절을 했기 때문에 여기 LG경제연구소에서 46% 일치하다, 뭐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사도 검사 결과를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본문 내에 있는 본문 내 인용과 참고 문헌 리스트를 유사하다고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필터라는 걸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사도 검사 결과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에 보면 깔때기 모양 필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필터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인용 목록 제외와 참고 문헌 제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인용 목록 제외는 단어 그대로 본문 내에서의 인용을 유사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옵션이고요. 참고 문헌 제외는 참고 문헌 리스트는 유사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옵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이 터니딘이라는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본문 내 인용과 참고 문헌이라고 인식한 부분은 유사도 검사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계가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계가 제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뭐 본문 내 인용을 했는데 그 본문 내 인용을 뭐 인문사회 쪽에서는 문단 단위로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 터니딘이라는 시스템에서 인용으로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 경우에는 뭐 억지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이 옵션을 활성화를 하면 이제 유사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데요. 그 인용을 했는데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거나 참고문헌 리스트를 이제 유사하다고 적발을 한 경우에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랑 나중에 상담을 하실 때 주관적으로, 내용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시고 뭐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디지털 수령증과 유사도 검사 결과 저장 메뉴인데요. 유사도 검사 결과 화면에서 왼쪽 아래에 보면 프린트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프린트 모양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프린트를 위해 현재 보기의 PDF를 다운로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프린트를 위해 현재 보기의 PDF를 다운로드. 이게 유사도 검사 결과 전체를 PDF 파일로 생성하는 옵션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도 교수님이랑 상담을 받으실 때는 꼭 이 현재 보기의 PDF를 저장을 하시거나 출력을 하신 다음에 지도 교수님이랑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옵션으로 PDF를 생성하게 되면 뭐 어느 출처와 몇 % 유사한지 뭐 그런 화면들이 PDF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디지털 수령증의 PDF를 다운로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수령증의 PDF를 다운로드라는 옵션으로 PDF를 만들면요. 한 장짜리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의 제목, 페이지 수, 뭐 용량, 그리고 첫 페이지 미리 보기, 이런 일종의 영수증 같은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과 사무실에 제출을 하실 때는 이 디지털 수령증이라는 걸 제출을 하게 됩니다. 즉, 유사도 검사 결과는 여러분들 본인과 지도 교수님 요 두 분만 보게 됩니다. 이 자료는 어디에도 제출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디지털 수령증은 나중에 학과 사무실로 제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학과 사무실로 제출이 될 때 같이 붙어서 제출이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이따가 학위 논문 관련 절차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유사도 검사 결과 화면을 보면은 이제 본문에 있는 피겨, 테이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학위 논문이 200페이지라고 하면 그 200페이지가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이걸 좀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텍스트 전용 보고서라는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만 확인하실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뭐 이 기능은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 원래 유사도 검사 결과 화면으로 화면을 보시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위 논문 제출 관련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받으신 내용대로 표절 예방 시스템에서 유사도 검사 결과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유사도 검사 결과가 나오겠죠. 이 유사도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지도 교수님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지도 교수님과 상의하는 이 옵션은 프린트를 위해 현재 보기의 PDF를 저장이었죠. 그걸로 PDF를 저장을 하거나 뭐 PDF를 저장해서 교수님께 메일로 보내거나 이걸 출력하거나 해서 교수님이랑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도 교수님이 이 학생이 표절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사인해 주시고 의견 써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양식인데요. 학위 논문 표절 검사 확인서, 학위 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나중에 학과 사무실에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침 땡땡 뭐 표절 예방 시스템 디지털 수령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요 두 가지를 같이 학과 사무실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사도 검사 결과를 보시고 지도 교수님께서 이 학생이 표절을 하지 않았고 뭐 유사도 검사 결과를 보니 문제가 없다. 뭐 또는 뭐 이게 인용을 뭐 인용이라고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이건 시스템의 한계인 것으로 보인다 등등 다양한 의견을 써주십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이 학생이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걸 지도 교수님께서 인증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지도 교수님이 써주시는 이 양식과 디지털 수령증을 같이 학과 사무실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요 학위 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라는 이 양식은 보통 대학원 홈페이지에 학위 청구 논문 관련 공지사항에 같이 첨부 파일에 붙어 있습니다. 네, 이 양식은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양식은 꼭 대학원에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요 디지털 수령증은 아까 보셨던 대로 유사도 검사 결과에 있는 프린트 모양 아이콘 누르시고 두 번째에 있는 디지털 수령증의 PDF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그거 출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표절 예방 시스템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2015년 1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약 1년 반, 조금 넘게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서비스를 해오면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FAQ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터니딘 유사도 검사 결과를 보신 다음에 유사도 검사가 몇 %부터 표절인지, 몇 %여야 통과가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네. 유사도 검사를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기계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문 내 인용이나 참고문헌 리스트도 인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하다고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그 분야에서 많이 쓰는 어떤 단어들이 반복해서 그 논문 안에서 출연이 된다면 그것도 유사하다고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가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검사 결과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도 교수님께서 이 학생이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때 그 유사도 검사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서 이 유사도 검사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도가 5% 이하여야 됩니다. 10% 이하여야 됩니다. 50% 이하면 괜찮습니다. 이런 답변은 도서관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대학원에서도 드리지 않습니다. 이 유사도 검사 결과 해석과 판단에 대해서는 지도 교수님과 본인이 스스로 주관적으로 내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유사도 검사에서 유사도가 높게 나왔다면 그건 꼭 표절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당연히 아닙니다. 유사도 검사라는 것 자체가 반복적해서 나오지만 기계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터니딘 유사도 검사를 통과했다면 반드시 표절이 아니라는 일종의 인증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당연히 아닙니다. 기계는 기계일 뿐입니다. 이 단어가 여기 있는 출처에 이 단어가 있는지 이걸 기계적으로 검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맥락적으로 해석을 못하고요.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이나 이런 걸 당연히 잘 모릅니다. 기계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도 검사에서 퍼센티지가 낮게 나왔다고 해도 표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FAQ에서 나왔듯이 유사도 검사가 높게 나왔다고 해도 표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유사도 검사에서 나오는 이 퍼센티지, 유사도 비율은 그냥 이걸 단지 참고하기 위한 수치이지 이게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표절 예방 시스템 이용 방법과 학위 논문 제출 관련 절차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오늘 교육을 들으셨더라도 혹시 표절 예방 시스템에 대해서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에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한 실습을 계정 생성까지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유레카 로그인 하겠습니다. 유레카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연구 수업 지원 메뉴로 들어가셔서요. 논문 작성 가이드 아래에 있는 표절 예방 및 연구 윤리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캡처로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 터니딘 홈페이지 초록색 링크가 있습니다. 이 터니딘 홈페이지 클릭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새 창으로 띄우겠습니다. 터니딘 홈페이지 새 창으로 띄우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계정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계정 새로 만들기 클릭하겠습니다. 사용자 프로파일 만들기 화면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하단에 신규 계정 만들기 학생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교의 클래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다시 도서관 홈페이지 표절 예방 시스템 안내 페이지로 돌아가서요. 조금 내려보시면 계정 생성 방법 학생 설명 쪽에 이렇게 하얀색 박스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우리 학교의 클래스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나옵니다. 이걸 이 신규 학생 계정 만들기 클래스 아이디 쪽에 입력하시고요. 클래스 등록 패스워드에도 역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록색 체크 화면 나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름, 성 입력하시고 네. 학교 메일 주소 입력하시고요. 한 번 더 입력하시고 사용하실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나중에 이 패스워드를 잊었을 때 찾을 수 있는 보안 질문 선택하시고 보안 질문에 대한 답변 입력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동의합니다. 프로파일 작성을 누르면 여러분들 개인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네, 혹시 교육 끝나고 나서 나중에 표절 예방 시스템 이용하셔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클래스 아이디 패스워드 확인했던 화면에서 아래쪽에 학생용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학생용 매뉴얼을 보시면서 하시거나 지금 나눠드린 교육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금방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